가족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가족 관계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지지를 주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와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한 노부부는 40년간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한 후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자신을 잃게 만들고 결국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최악이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은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스님은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각자가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이 조언을 따른 후 놀랍게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자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자라서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관계에 집착할 때 우리는 자신을 잃고 고통받게 됩니다. 한노신도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간 나는 남편의 아내라는 정체성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의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는 나로서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도 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독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경계 세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곧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서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착한 며느리,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번아웃되어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때 스님의 조언으로 정중한 거절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내면의 평화 유지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갈등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노신도는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을 통해 이런 평화를 찾았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는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면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평화를 지키니 며느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자기자비 실천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내 욕구는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님께서 당신의 잔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2시간씩 나만의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후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여유롭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비판단적 태도 기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판단하는 마음이 평화를 빼앗는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곤 합니다. 이런 판단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 여성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이혼했을 때 저는 너무나 실망하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딸을 대했고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딸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지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다시 마음을 열고 이제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감사함 실천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에 집중하게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단점이나 갈등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에 초점을 맞추면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 노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서로에게 감사한 점 3가지를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이것은 감사 목록에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긍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40년 결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술은 현존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안일 걱정, 내일 할 일 계획 등으로 머리가 복잡했죠. 그러다 명상을 배우면서 현재 순간에 머물기를 연습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니 아이도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기술은 내려놓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대, 통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바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조언으로 내 기대를 아들에게 투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 기대를 내려놓자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저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기술은 침묵의 지혜 배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갈등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면 더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한 며느리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즉시 반응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깊게 3번 호흡하고 지금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자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침묵의 지혜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기술은 연민의 마음 기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들도 자신만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한 여성은 이런 시각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형제 간의 오랜 갈등으로 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명상 중에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도 나름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했더니 동생도 화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10번째 기술은 자신의 가치 확립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할 때 타인의 기대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스님의 조언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했고 그 결과 오랫동안 미뤄왔던 음악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치를 찾자 가족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졌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은 비폭력 대화법 익히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른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감정이 개입되어 대화가 더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한 아내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당신은 항상 늦게 들어와서 나를 걱정시켜요라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당신이 연락 없이 늦게 오면 나는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남편도 방어적이지 않게 되고 우리의 대화가 훨씬 건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분노 관리하기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태우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분노는 순간적으로 통쾌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곤 했는데 스님의 조언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 10가지 천천히 세기를 연습했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니 대부분의 분노는 저절로 사그라졌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도 가족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의 문제나 선택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할 때 오히려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딸은 부담을 느끼고 저는 지쳤습니다. 스님의 조언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반응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딸의 문제는 딸 스스로 해결하도록 물러섰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더 책임감 있게 성장했고 저 역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공간 확보하기 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족 속에서는 쉽게 자신을 잃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주부는 이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시간을 썼더니 정작 나는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간 조용히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명확히 했고 놀랍게도 모두가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오히려 가족에게도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인정하기 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면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지치는데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을 죄책감 느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니 인정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그 감정이 쉽게 지나가고 손자에게 더 진실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쁨 찾기, 도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요구와 기대에 지쳐갈 때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자녀들을 돌보느라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매일 저녁 오늘의 3가지 행복을 일기에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웠지만 점차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 가족 관계에서도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지지 네트워크 만들기 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수행의 전부와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외에도 자신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친구나 공동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 때 털어놓을 곳이 없어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절의 신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과 대화하며 큰 위로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문제가 생겨도 혼자 끌어안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 나눕니다. 이런 지지 네트워크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역설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기, 도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한 주부는 이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30년간 가정만 돌보다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평소 관심 있던 원예 교육에 등록했고 새로운 지식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생기 있게 변한 모습을 보고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성장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매 순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의 행동이나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한 노신도는 이런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돌볼 때 더 건강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을 찾은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음의 기술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차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곧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